저희가 자바를 하시다 보면 자바는 컴퓨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내부에서만 처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 컴퓨터를 꺼버리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DB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개 설치를 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처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이제 캔들링해서 처리를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문자를 작성하고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넘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대한 것을 모르시면 데이터 처리를 못하는 것과 동일하고 못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동일하세요. CRUD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내용은 일단은 운영되는 쿼리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 맨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고, 맨 처음에는 형식이 좀 이게 저희가 이런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SQL을 작성한다는데 L자가 랭귀지예요. S가 스트럭처고요. 이게 Q가 쿼리입니다. 그 다음에 L이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도대체 랭귀지를 몇 개나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자바도 랭귀지 다르고 얘도 랭귀지 다르고 다 랭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JDBC 프로그램 배운 지 3일차입니다. 오후 빼면은 1.5에서 지금 현재 이틀 차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랭귀지 이틀 배우고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들 그냥 따라하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이제 운영 커리를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이제 CRUD에 맞춰서 1번 리스트 같은 거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 보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 등록, 글 쓰기가 이런 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글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 삭제가 돼야 된다. 리스트는 글을 읽는 거죠. R입니다. 리드. 아래 해당이 되고요. 글 보기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아래 해당이 됩니다. 글쓰기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C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은 업데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델리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CRUD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을 못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같은 경우나 글보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라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쿼리는 select입니다. select를 먼저 쓰셔야 되는데 select하고도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select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 아시겠죠?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SQL의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쿼리에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되는 건 대문자로 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3F 되어 있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내 마음대로 써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명령어에 해당되는 것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색깔도 바뀌어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일단 DB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DB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쿼리에 해당이 되고요. 위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문장에 바로 위에 오류가 없어야 얘가 자동으로 나오세요. 이해되시겠죠? 위에 오류가 있거나 이제 여기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때 별표가 나오는데 별표는 모든 항목 이런 뜻이고요. 지금은 별표 말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사라지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셀렉트해서 그냥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하실 때 뭘 보여주지? 라는 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 내가 이제 번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내용은 안 내고 작성자 보여줘야 되고, 작성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여기다 씁니다. 맨 처음에 셀렉트 쓰시고 엔터 치고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한 줄로 쓰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제 넘버 제목 그 번호하고요. 제목은 타이틀이고요. 작성자는 라이터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다음 조회수가 히트.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가져오냐? 얘가 어디 있느냐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프롬입니다. 프롬 키보드를 이용하시고 근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프롬 썼는데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나와요. 이제 오류난 걸로 돼서 라이터 프롬 작성하시고요. 어디서부터 가져옵니까? 이렇게 프롬 쓰겠습니다. 보드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순서랑 상관없이 가져옵니다. 지금 얘가 1번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갔죠. 순서랑 상관없이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순서랑 상관있게 쓰려면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 지금 현재 그 넘버로 인덱스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인덱스가 목차 이런 뜻이죠. 그런 게 사실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번호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정렬이랑은 정렬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오더바이나 조건문 같은 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더바이 오더바이 앤 그랬는데 오더바이 바이 쓰시고 그 다음에 넘버로 디센딩 하자 DESC가 현재는 그냥 이렇게 써있지만 DS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자동 완성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리저브드 워드란 건 예약어고요. 그 오라클에서 이런 것들을 명령어로 쓰는 거예요. 쓰는 것들은 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SQL 디벨로퍼에서 보시면 이해되시죠? 파란색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도 사실은 리저브드 워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컬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넘버로 그냥 그 넘버로 썼어요. 색깔이 변했지만 그냥 넘버, 타이틀, 라이트, 디트 이렇게 썼고요. 보드라는 데 가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셀렉트 고른다, 선택한다. 여러 개죠. 보드가 여러 개, 6개의 컬럼, 항목, 필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골라낸 거예요. 골라냈고 오더바이 정렬을 시키는데 순서란 뜻이죠. 뭐뭐에 의해서 넘버에 의해서 선서를 하는데 디센딩 한다. 오른쪽 순으로 지금 현재 1, 42 되어 있지만 이제 오른쪽 순으로 큰 글 번호를 위로 올라오게 정렬을 시켜서 가져온 거죠.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 번호가 제일 큰 거 이게 이제 최근에 쓴 거죠. 5월 1일 날 썼고 그 전 거는 4월 27일 날 썼습니다. 제일 크게 제일 마지막에 쓴 거를 제일 위에 올려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시켰다. 이게 이제 오더바이 넘버 디센딩입니다. 디센딩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셀렉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셀렉트를 이용한다. 셀렉트를 이용해서 셀렉트 데이터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형식으로 맞춰서 잘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 중에서 이제 뭐뭇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걸 가져올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from 뒤에 이제 그 데이터 덩어리 from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뭐 저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있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드는 테이블입니다. 보드는 테이블이다. 테이블 안에 데이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게 테이블일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셀렉트로 다시 데이터를 가져온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데이터 덩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쿼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한 쿼리로 해결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쿼리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긴 쿼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건 이렇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바이가 순서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해서 이제 쓰셨고 여기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오더바이에 해당되는 것은 오더바이 뭐뭇에 의해서 순서를 이제 가져오는 순서를 이제 정하는 거죠. 가져오는 순서를 정하는데 순서가 원래 어센딩 있습니다. 어센딩 이렇게 쓰시면 오름차순 얘는 오름차순 근데 이거는 생략합니다. 보통 생략해서 사용합니다. 생략해서 쓰시고요. 디센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오더바이를 위해서 가져오시는 때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그 오름차순은 보통 생략을 하고요. 그 내림차순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내림차순은 DESC 디센딩 이런 뜻이고요. 얘는 이제 내림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림차순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 아시겠죠?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select, number, title, write to hit, from board, order by number descending. 얘 맨 앞에 이렇게 대시 쓴 거 보이시죠? 대시 쓴 것은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놓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치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가져오면 메시지가 어디 틀렸어요. 메시지가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글보기를 할 건데요. 글보기라는 데는 요 중에 글번호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보기를 할 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보여준다.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하나를 보려면 이 중에 프라이머리 키에서 중복이 안 되는 거, 이런 뭐 히트 뭐 이런 거는 라이터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라이트 데이트도 오늘 날짜에 글 2개 쓸 수 있습니다. 타이틀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요거 넘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 넘버 몇 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하죠. 프라이머리 키를 뭐라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러죠? 널이 아니면서 중복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널이 아니면서 중복되지 않는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널이 아니다. 난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난널이면서 얘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유니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유니크. 그 유니크라는 것도 제약 조건이고 난널도 제약 조건에 해당이 돼요. 이 데이터에 대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를 꺼내오게 됩니다. 데이터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게시판 운영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PK, 프라이머리 키, PK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와 같은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글번호고요. 어제는 번호가 되고 번호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번호가 몇 번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지금은 1번 있으니까 1번인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1번인 것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가져오느냐?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이런 데이터에서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여기 넘버 가져오고 타이틀 가져오고 컨텐트 가져오고 라이트 가져오고 라이트 데이터 가지고 히트까지 전부 다 전체를 가져와요. 전체를 의미할 때는 별표를 쓸 수 있습니다. 별표. 근데 별표는 테스트할 때 빼놓고는 쓰지 않아요. 실무에서 별표 쓰면 당장 고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쓸데없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컬럼들이 요런 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고요. 테이블. 이거 보드 테이블입니다. 요거는 컬럼이라고 얘기하고 아이템, 필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컬럼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떤 걸 가져올까요? 물어볼 때 전치사입니다. 그럼 별표를 씁니다. 요건 테스트할 때 빼놓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가져올 때 어떻게 쓰지? 셀렉트를 쓰시면 셀렉트 사용하시고, 여기 별표 나오죠? 별표 나오시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쓰시고요. 이게 줄바꿈해서 보여주네. 이렇게 형식은 얘네들이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좀 합니다. 보드에 있는 것을 이제 전부 다 가져오자. 세미콜론 찍으시고 이제 쓰시면 별표니까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것을 쓰기 위해서 웨어 조건을 씁니다. 웨어 조건을 쓰시고요. 넘버가 1번인 이꼴 하게 쓰시고 1번인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실행하시면 1번인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쓴다고요. 아시겠죠? 이 별표 때문에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조금 이제 회사에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봅니다. 그 쓸데없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안 쓰고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 이렇게 할게요. 그 위에 건 추적 처리할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용.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이 별표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외화 문장에서 데이터 한 개만 넘버가 1번인 걸 가져오는데 컬럼들이 모든 컬럼을 얘기해요. 빠짐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나 이거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넘버 별표를 쓰는 것 대신에 이제 넘버 이렇게 씁니다. 컬럼 이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제목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 넘버가 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쪼르륵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쓰시고요. 자, 셀렉트는 전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넘고 웨어 문장이 이제 조건을 붙일 때 웨어를 사용합니다. 웨어 이거는 이제 조건을 사용할 때 조건문, 그래서 조건문을 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오자 이렇게 쓸 때 웨어 문장을 사용하고요. 조건문에 해당되는 걸 쓰면서 이제 넘버 이꼬르 1 이런 것은 이제 그 넘버가 좀 조건문에 있을 때, 조건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안에 있으면 지금 넘버가 1인 거, 넘버가 1인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셋 다음에 뭐 나올 때는 처리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1을 넘버에 집어넣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where 뒤에 조건에 있으면 얘가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오자 이런 의미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ere 문장을 써가지고 조건 뒤에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그 where 문장 뒤에 나온 것은 이제 이꼴 한 개가 이제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쓰는 게 아니라 비교 연산자로 사용한다. 어디서? 오라클에서. 아시겠죠? 자바가 아닙니다. 오라클에서. 오라클하고 자바는 다르죠. 예.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글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요거만 할 것 같은데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런 것을 사용하시기 전에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 하는 게 뭐냐면 그 조회수 1 증가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쓰시면 먼저 조회수 1 증가를 하고요. 1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처리를 하게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증가 데이터 그 1 증가를 했는데 조회수 1 증가는 히트 이꼬르 히트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트에 있는 것들과 플러스 1에서 이제 히트에다 다시 집어넣자. 아시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변경이 되네. 원래 데이터가 있던 거고요. 있던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회수 1 증가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있는 데이터를 조회수를 1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데이터는 있어요.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죠. 변경시킨다. 1 증가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데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업데이트 처리를 해야 합니다. 히트 업데이트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변경시키는 걸 사용해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없는 거를 이제 인서트하거나 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쓰시는 게 업데이트. 자 이게 이제 업데이트 씁니다. 업데이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보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는 거예요. set 쓰셔야 되고요. 컬럼 이꼬르 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컬럼이 히트죠. 조회수를 원래 조회수를 꺼내서 플러스 1 시킨 다음에 넣어주세요. 대신에 외화 문장 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전부 다 하면 안 되고 외화 문장 주셔서 넘버가 1인 거. 이때 여기 지금 넘버가 1인 거 여기 외화 문장의 조건과 내가 보고자 하는 조건은 같아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킵니다. 데이터가 변경이 됐네.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자 오라클에서 오라클 DB가 여기 있습니다. DB가 여기 있고요. 자 계정이 지금 자바 제로제로 계정을 만들고 있는데 자바 제로제로 계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으면 여기 로그인을 하면 여기다가 세션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들어줍니다. 세션 만들어주고 제가 인서트 업데이트 데이터 변경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서 나는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만들고요. 다른 프로그램.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SQL 디벨로퍼의 자바 제로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나는 이제 자바 쪽에서 여기 자바입니다. 자바 쪽에서 똑같은 계정이라도 이제 자바 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세션을 접근하시면 다른 세션을 만들고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얘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 나는 업데이트로 얘가 일지가 돼서 히트가 내가 왔다 갔다 데이터를 이렇게 볼 때는 요건 히트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히트 플러스 1에서 히트가 1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히트가 플러스 1에서 얘가 1이 됐다. 1. 근데 자바에서 보면은 얘는 몇일까요? 0입니다. 아직도 히트가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히트는 0. 여기 안에서는 뭐가 히트가 얼마죠? 히트가 0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0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실행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됐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 적용,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적용시켜서 이쪽에 변경을 시키자 이게 있는데 그게 커밋입니다. 커밋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커밋 어디서 많이 봤죠? SVN에서 아시겠죠? 내가 수정한 내용을 서버에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커밋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커밋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되고 이때 이제 다시 내가 꺼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돌릴 때도 뭐 똑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 세션을 유지하다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와서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금 수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금 세션이 끊겨집니다. 보통 세션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밥 먹으러 왔다 보니까 끊기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세션, 내가 새로 접속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새로운 세션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가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락을 걸어놔요. 일단 근데 지금 수정 중이니까 딴 사람은 수정 못한다. 이렇게 락을 걸어놨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CRUD가 안 되는 거예요. R은 됩니다. 읽기는 돼요. R은 되는데 R 오케이. R 오케이인데 C, R, U, D는 안 됩니다. 여기 걸려 있어서 이해되시겠죠? 항상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면 커밋을 같이 시켜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보면 이제 이런 락이 걸렸을 때 푸는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졸업생들이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놔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좀 아시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 거 있구나, 중간 거. 내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르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오라클에서는. 접속하실 때 그 자바에서도 접속을 만들고 지금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접속이라는 걸 만들죠. 접속이라는 걸 만들면 세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션이 생기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완전 적용이 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커밋이라고 이제 그 카페 보시면 이제 커밋을 시켜서 이렇게 커밋해서 이제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하자마자 커밋을 시켜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수정을 하거나 바로 이제 커밋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키시고요. 업데이트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는 거죠.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요. 그럼 여기 R행이 1이라는 데이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행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리턴 타임입니다. 리턴 타임 인티저로 행이 수정이 됐으면 1행이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수정이 안 됐으면 이제 수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으면 커밋을 시켜라. 커밋 하시면 커밋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히트가 1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바 프로그램 짤 때도 이렇게 짜셔야 돼요. 짜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짜려는 쿼리를 저희가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바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짜시는 거예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작업을 다 해봤더니 잘 되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쪽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회수에 해당되는 그 글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글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글쓰기는 인서트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인서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인서트 그 다음에 into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써주시고요. 인서트 into 보드 사용하시고 그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쓸 때는 내가 맨 처음에 쓰는 게 넘버고 타이틀이고 컨텐트고 라이트 히트 쓸 때는 여기 가로 갖고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보드라고 써도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순서에 맞춰서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만 생략이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라이트 데이트는 디폴트로 시스데이트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얘는 시스데이트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을 안 하고 제가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요 하나, 둘, 세 개만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넘버는 시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속에서 보시면 보시면 여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테이블과 여기는 시퀀스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미상 이 보드에 이 넘버를 사용할 때 이 시퀀서를 쓰겠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부여한 거죠. 보드와 시퀀스. 아시겠죠? 얘는 그냥 다음 번호 주세요 하면 다음 번호 주는 이렇게 그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에 해당되는 객체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보드 테이블과 시퀀스는 서로 틀리다. 틀리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얘는 번호 주세요 하면 주는 놈이에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씁니다. 넘버 입력할 거고요. 타이틀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입력할 거고요. 라이터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그냥 엔터 여기서 쓰셔도 돼요. 엔터. 밸류스 쓰겠습니다. 밸류스. 그 세미콜론 있을 때까지 명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세미콜론 있는 데가 명령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밸류스 사용하시고 가로 닫고 쓰시고 가로 열고 쓰시고요. 보드 언더바 SAQ 시퀀서 나온 거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넥스트 밸류라고 나오죠. 이렇게 넥스트 밸류 사용하시고 쓰시면 되시고요. 콤마 그 다음 번호를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저희가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 뭐 테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콤마 컨텐츠는 테스트입니다. 사용하시겠습니다. 라이터는 관리자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있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지금 쓴 게 하나, 둘, 셋, 네 개 데이터 타입이 맞아야 돼요. 그 넘버는 넥스트 밸류에서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 넥스트 밸류 잡아서 롱 타입으로 잡았고요. 타이틀은 바케라타 2 문자열이죠. 인용부 한 개짜리 찍어서 사용한다. 자바에서는 쌍따옴표. 오라클에서는 이제 따옴표. 인용부 한 개짜리를 찍어서 사용합니다. 이걸 커테이터 마크, 영어는 커테이터 마크라는데 그냥 저는 따옴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텐츠 이렇게 문자열이니까 바케라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형태에 맞게 이렇게 써왔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 숫자인 경우에는 이게 그 따옴표를 찍어서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숫자는 그냥 숫자로 변경해서 알아서 넣어줍니다. 라이터 이렇게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 이렇게 데이터 객체가 맞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런 뜻이죠. 입력을 합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한행이 삽입이 됐습니다. 1이네 1, 리턴 타입 1 아시겠죠? 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티저로 잡아할 때 받아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죠. 그럼 반드시 뭐 해라? 커밋 해라. 커밋. 아니면 다른 데서 볼 수도 없고 처리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밋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커밋 이렇게 쓰겠습니다. 커밋 되시고요. 세미콜론 찍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커밋을 완전히 시켜주세요. 그래서 커밋 완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한행이 삽입됐고 커밋 완료를 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면 반드시 리스트 같은 데 가서 리스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밋이 그 데이터가 인서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니다. 지금 60일로 변경이 됐고 지금 컴퓨터가 서비스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컴퓨터를 종료시켰다가 어제 종료를 시켰다가 오늘 와가지고 키니까 이제 이 번호가 20번씩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유는 시퀀스가 번호를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20개씩 만들고 있다. 아시겠죠? 20개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잘 나왔네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잘 나왔고 라이터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실 때 글쓰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글쓰기를 하시면 이제 요게 셀렉트 리스트 쪽으로 보통 가서 데이터가 보이게 만드는 거죠. 컨텐츠는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보이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쓰기를 하시고 나면 리스트로 가서 얘를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처리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